태양이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8분 20초 후에 지구가 암흑이 들고 일주일 안에 영하 20도, 1년 안에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드라이 아이스 눈이 내리고 공기 자체가 우리는 태양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어요. 매일 아침 떠오르니까. 근데 태양에 물을 뿌리면 영상에서 다뤘잖아요. 태양이 매초 430만 톤의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 빛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달려서 8분 20초 만에 지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 빛이 없어지면 뭐가 벌어지는지 시간 순으로 따라가 볼게요. 상상의 부학입니다. 오늘은 태양을 꺼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전에 태양이 지구한테 뭘 해주고 있는지부터 짚어야 해요. 이걸 알아야 꺼졌을 때의 충격이 체감되거든요. 태양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빛.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가 약 1361와트 매 제곱미터예요. 이게 지구 표면을 데우고 식물이 광합성을 하게 해주고 우리 눈에 세상이 보이게 해줘요.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의 약 99%가 직간접적으로 태양빛에 의존하고 있어요. 태양빛이 없으면 광합성이 멈추고 광합성이 멈추면 산소 생산이 줄고 식물이 죽고 먹이사슬 전체가 아래부터 무너져요. 두 번째, 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인 이유가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우주 공간의 배경 온도인 영하 270도를 향해 떨어지기 시작해요. 물론 지구 내부에 자체열이 있으니까 영하 270도까지는 안 가지만 충분히 극한의 추위가 와요. 세 번째, 중력. 태양 질량이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유가 태양의 중력 때문이에요. 규모 20 지진 영상에서 중력 결합 에너지 얘기했잖아요. 태양의 중력이 지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사라지면 이 중력도 사라지고 지구는 우주로 날아가요. 시뮬레이션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태양의 핵융합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멈춥니다. 태양이 더 이상 빛도 열도 내지 않아요. 시간 순으로 따라갑니다. 0초. 태양의 핵융합이 멈추는 순간. 지구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면 빛이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가 걸리거든요. 태양이 지금 이 순간 꺼져도 우리는 8분 20초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은 밝고 바람은 불고 새는 노래하고 사람들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이 8분 20초 전에 꺼졌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보면 좀 소름 돋죠? 8분 20초 후 마지막 빛이 도착합니다. 태양에서 출발한 마지막 빛이 지구에 도달해요. 그리고 그 다음 빛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낮이었던 지역에서는 갑자기 해가 꺼져요. 말 그대로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지는 거예요. 유식이랑 비슷하지만 유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라 몇 분이면 끝나잖아요. 이건 영원히 안 돌아와요. 근데 완전한 암흑은 아니에요. 달이 아직 보여요. 잠깐만요. 달빛은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태양이 꺼지면 달에 도달하는 빛도 끊기는데 달까지 빛이 가는데 약 1.3초, 달에서 반사돼서 지구로 오는데 또 1.3초. 그러니까 태양이 꺼지고 약 2.6초 후에 달도 꺼져요. 태양이 사라지자마자 달도 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2.6초 차이. 별은 보여요. 별빛은 태양과 관계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거니까요. 하늘에 별만 남는 거예요. 근데 지구 대기의 빛 산란 효과도 사라지니까 하늘이 완전히 까만색이 돼요. 낮에도 밤하늘처럼 별이 보이는 거예요.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하늘이 펼쳐져요. 그리고 동시에 태양의 중력도 사라져요. 중력은 빛의 속도로 전달되니까 빛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중력도 끊겨요. 지구를 태양 주위에 묶어두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구는 그 순간의 공전 속도 초속 약 30km로 직선 운동을 시작해요. 블랙홀에 빠지면 영상에서 돌팔매질 비유했잖아요. 빙빙 돌다가 줄을 놓으면 돌이 직선으로 날아가는 거. 지구가 그 돌이 되는 거예요.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떠돌이 행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못 느껴요. 지구 자체의 중력은 그대로거든요. 달이 땅에서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달라진 건 하늘에서 태양이 사라졌다는 것 뿐이에요. 1시간 후 세상이 멈춥니다. 태양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지구 표면이 식기 시작해요. 근데 생각보다 느려요. 왜냐면 대기와 바다가 열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바다 사라지면 영상에서 바다가 지구의 에어컨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바다에 저장된 열이 엄청나거든요. 이 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기온이 약 1, 2도 떨어져요. 사람들은 아직 좀 쌀쌀한데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동시에 밤이 된 거예요. 영원히 밤. 전력 수요가 폭발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조명을 켜고 히터를 켜고 TV를 켜요. 뉴스에서는 태양이 사라졌다는 긴급 속보가 나오고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해요.
마트에서 사재기가 시작되고 도로에 차가 밀리고 공항이 마비돼요. 경찰, 군대가 비상동원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예요. 암흑 속에서 범죄가 급증할 수 있어요. 정전이 된 지역에서는 약탈이 시작돼요. 2003년 북미 대정전 때 5,500만 명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도 일부 지역에서 약탈이 발생했거든요. 태양 소멸은 이거와 비교도 안 되는 규모의 혼란이 올 거예요. 1일 후 영원한 밤의 첫날 기온이 약 50도 떨어졌어요. 서울 기준으로 여름이었다면 30도에서 20도로, 겨울이었다면 0도에서 영하 10도로 아직 견딜만 해요. 근데 빛이 없다는 게 점점 심리적으로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식물이 문제예요. 광합성이 멈췄거든요. 식물은 빛이 없으면 광합성을 못해요. 1, 2일은 저장해 둔 에너지로 버틸 수 있지만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그리고 지구에 혼자 남으면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전력 시스템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사람이 있으니까 발전소가 돌아가요. 화력발전소는 석탄과 가스가 있으면 돌아가고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가 있으면 돌아가요. 당장 전기는 만들 수 있어요. 일주일 후 추위가 시작됩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기온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지구 평균 기온이 약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요. 서울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온이 1927년에 기록된 영하 23.1도인데 이 수준이 매일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비가 안 와요. 태양이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를 내리는 건데 태양이 없으니까 증발이 급격히 줄어요. 비가 줄면 강이 마르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지고 식수도 문제가 돼요. 바다 표면이 얼기 시작해요. 적도 부근은 아직 괜찮지만 고위도 지역인 한국, 일본, 유럽, 북미 같은 곳의 연안이 얼기 시작해요. 항구가 막혀요.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지면서 국제 물류가 마비돼요. 석유, 식량,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인간의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빛이 없으면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돼요.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이에요. 영원히 밤이면 뇌가 계속 자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낮에도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무기력해져요. 동시에 세로토닌이라는 기분 조절 호르몬은 빛이 있어야 분비가 잘 되는데 빛이 없으니까 세로토닌이 줄어들어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북유럽 노르웨이에서 겨울에 해가 거의 뜨지 않는 기간이 약 2개월인데 이 기간에 우울증 환자가 약 20%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2개월도 이런데 영원한 밤이면요.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실제로 이거랑 비슷한 역사적 사례가 있어요. 1645년부터 1715년까지 약 70년간 태양 흑점이 거의 사라진 시기가 있었어요. 마운더 극속이라고 불러요. 태양이 꺼진 건 아니지만 태양 활동이 크게 약해진 거예요. 이 기간에 유럽에 소빙하기가 왔어요. 런던의 템스강이 꽁꽁 얼어서 강 위에서 축제를 열었고 네덜란드 운하가 전부 얼었고 유럽 전역에서 흉작이 이어지면서 기근이 발생했어요. 태양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살짝 약해진 것만으로도 이 정도였어요. 1개월 후 지구가 얼기 시작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온이 영하 30, 40도까지 떨어져요. 이건 시베리아 겨울이나 남극 해안 수준이에요. 외부에서 피부가 노출되면 10분 안에 동상이 시작돼요. 바다 표면이 본격적으로 얼어요. 두께 수십 센티미터의 얼음이 바다를 덮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있어요. 바다는 전부 얼지 않아요. 표면만 얼어요. 왜냐면 얼음은 물보다 가볍거든요.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요. 표면에 얼음층이 생기면 이 얼음이 단열재 역할을 해서 아래쪽 물이 어는 걸 막아줘요. 지구를 덮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바다 깊은 곳, 수백 미터, 수천 미터 깊이의 바닷물은 여전히 액체 상태예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기억해두세요. 지상의 식물은 거의 다 죽었어요. 풀, 나무, 농작물, 전부. 초식동물이 먹을 게 없어지고 초식동물이 죽으면 육식동물도 굶어요. 먹이 사슬이 아래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야외의 동물 대부분이 한 달 안에 죽어요. 근데 인간은 아직 살아있어요. 불을 피울 수 있고 건물 안에서 난방을 할 수 있고 비축 식량이 있으니까. 통조림, 냉동식품, 곡물 비축량으로 몇 개월에서 1, 2년은 버틸 수 있어요. 1년 후 지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규모가 더 커져요. 기온이 영하 70, 100도까지 떨어져요. 이건 화성 표면 온도 수준이에요. 지구가 화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현상이 시작돼요. 대기가 변하기 시작해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이산화탄소는 영하 78.5도에서 고체가 돼요. 드라이 아이스예요. 기온이 영하 78.5도 아래로 내려가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눈처럼 내려요. 하얀 눈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눈이에요. 하늘에서 드라이 아이스 가루가 내리면서 지구를 덮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화성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화성의 극지방에는 이산화탄소 얼음이 쌓여 있거든요.
지구가 화성의 극지방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얼면 온실 효과가 약해져서 기온이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얼고, 끝없이 추워지는 악순환이에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기온이 영하 183도 이하로 떨어지면 산소가 액체가 돼요.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공기 중에서 빠져나와서 바닥에 파란색 액체로 고이는 거예요. 영하 196도 이하가 되면 질소도 액체가 돼요. 공기의 78%가 질소인데 이게 전부 액체가 되면 대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구 표면에서 고개를 들면 바로 우주가 보여요. 근데 이 단계까지 가려면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이 걸려요. 지구 핵의 온도가 약 6000도이고 이 지열이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완전히 얼어붙는 걸 늦춰요.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시뮬레이션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 나와요. 지구의 모든 생명이 죽을까요? 아니에요. 다 죽지 않아요. 아까 바다 표면만 얼고 심해는 얼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심해에는 열수 분출공이라는 게 있어요. 바다 밑바닥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나는 구멍이에요. 지구 내부의 마그마가 바닷물을 데워서 섭씨 4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요. 이 주변에는 태양빛 없이도 사는 생명체가 이미 존재해요. 1977년에 과학자들이 태평양 갈라파고스 근처 심해 2500m 깊이에서 열수 분출공을 처음 발견했는데 거기에 엄청난 생태계가 있었어요. 길이 2미짜리 관벌레, 조개, 새우, 개, 박테리아. 이 생명체들은 태양빛을 전혀 안 써요. 열수 분출공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요. 이걸 화학합성이라고 해요. 광합성이 빛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면 화학합성은 화학물질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태양 없이 사는 법을 이미 알고 있는 생명체가 지구에 있는 거예요. 태양이 꺼져도 지구 내부의 열은 그대로예요. 이 열이 앞으로 수십억 년은 더 유지돼요. 열수 분출공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 뜨거운 물을 뿜어내요. 심해 생태계는 태양이 꺼져도 살아남아요. 수십만 년, 어쩌면 수억 년 동안. 실제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가 이 상태예요. 표면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 그 밑에 액체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돼요. 나사가 2024년에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을 발사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거기에 생명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주에는 이미 태양 없이 떠도는 떠돌이 행성이 수십억 개 있어요. 이 행성들 중에 지구처럼 내부에 열이 있고 바다가 있는 행성이 있다면 거기에도 생명이 있을 수 있어요. 태양 없이도요. 그러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80억 명 전체는 절대 불가능해요. 하지만 소규모 생존은 가능해요. 첫째, 에너지, 원자력이 유일한 답이에요. 전 세계에 약 44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한국에만 26기, 프랑스에 56기, 미국에 93기가 있어요. 핵연료 1번 교체하면 약 18, 24개월 운전할 수 있고 비축 핵연료까지 합치면 수십 년은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식량. LED 조명 농업이에요. 건물 안에서 LED 빛으로 상추, 토마토, 곡물을 키우는 수직 농장 기술이 이미 상용화돼 있어요. 한국 세종시에 있는 파메이트가 대표적이에요. 태양빛 없이 LED만으로 작물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현재 수직 농장의 생산량으로는 수만 명을 먹이는 게 한계예요. 셋째, 거처. 지하가 답이에요. 지하 1km만 내려가도 지열 덕분에 기온이 약 25, 30도예요. 핀란드의 온칼로 지하 저장소는 지하 400, 450m 깊이에 건설된 시설인데 이 깊이에서 안반 온도가 약 10, 15도예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노르웨이의 스괄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에는 이미 전 세계 작물 종자 120만 종 이상이 보관돼 있고 태양이 꺼져도 이 종자들로 LED 농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원전 근처의 지하 시설에서 LED 농업으로 식량을 생산하면서 살아남는 소규모 인류 공동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 규모. 이 사람들이 인류의 마지막 불꽃이 되는 거예요. 지구에 혼자 남으면 영상에서 말했듯이 규칙적인 일과와 목적의식이 생존의 핵심이에요. 이 공동체도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고 전달하는 목적이 있어야 버텨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더 궁금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 시뮬레이션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요. 0초의 태양 핵융합이 멈추고 지구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8분 20초 후에 마지막 빛이 도착하고 태양이 사라지고 2.6초 뒤에 달도 사라져요. 동시에 지구가 태양 중력에서 풀려나서 우주로 날아가기 시작해요. 1시간 후에 기온이 1, 2도 떨어지고 전세계 패닉과 사재기, 범죄가 시작돼요. 1일 후에 기온이 50도 떨어지고 영원한 밤이 시작돼요. 일주일 후에 영하 20도 이하, 연한 결빙, 멜라토닌 과다와 세로토닌 부족으로 전 세계적 우울증이 퍼져요.
1645년 마운더 극소기에 태양이 살짝 약해진 것만으로 유럽 전체가 얼었는데 이건 그것과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1개월 후에 영하 40도, 바다 표면 결빙, 식물 전멸, 먹이사슬 붕괴, 1년 후에 영하 100도, 하늘에서 이산화탄소 눈이 내려요. 수십 년 후에 산소가 액체로 변하기 시작하고 대기가 사라져가요. 수백 년 이후에 지구 표면은 완전히 얼어붙은 얼음 행성이 되지만 심해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는 화학 합성으로 생명이 수억 년 동안 유지돼요. 태양이 살짝 약해지기만 해도 소빙하기가 왔어요. 완전히 꺼지면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이에요. 근데 동시에 태양 없이도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심해 열수 분출공의 생태계가 그 증거고 유로파와 떠돌이 행성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이 시뮬레이션이 말해주는 건 이거예요. 태양은 끄면 안 되는 불이에요. 태양에 물을 뿌리면 영상에서 말했잖아요. 끄려 해도 안 꺼지고 진짜 꺼지면 지구가 죽는다고. 태양은 그냥 하늘에 있는 밝은 점이 아니에요. 지구의 심장이에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빛 없이도 태양 없이도 지구 내부의 열만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우주 어딘가의 떠돌이 행성에서도 깊은 바다 밑에서 생명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 태양이 없어도 생명은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만약 태양이 꺼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2배 밝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갈까요? 바다가 끓을까요? 인류는 어디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지하로? 바다 밑으로? 아니면 다른 행성으로? 다음에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하나가 이 영상을 같은 상상을 하고 있는 다른 누군가한테 닿게 해줍니다. 상상해보기였습니다. 다음에도 현실을 한번 뒤집어 보죠.